자,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11대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일선관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업 온라인 회의를 하고 계셔가지고 후보인 제가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공약을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거 보셔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출마 연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공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 조합원들보다 반발 자국만 앞서가는 그런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출마의 뭐 기본적인 컨셉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8대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 오면서 그전에 집행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들 있죠. 예를 들면 휴가를 사실 그전에는 쉽게 못 갔는데 자유로운 휴가를 보장했다는 점, 그리고 매달 투명한 회계 공시를 하고 있다는 점. 사실 보면 언론노조 내에서도 이 회계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한겨레 노조위원장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고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매달 회계 공시를 투명하게 해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관철을 시켜서 두 차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기자보, PD보, 준사원 뭐 이런 제도도 이전에는 그냥 외경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그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일경제 사실 그 영치부에서 아이디어가 먼저 들어왔고 물론 그전에 우리가 인터넷 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회사가 거부한 사항을 그 영치부 기자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 가지고 매일경제 노조에 토스를 해서 매일경제 노조가 관철시키게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적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우회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질적인 우리 회사의 병폐였던 기자보, PD보, 준사원제를 폐지시켰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우리 MBN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지난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하지만 그동안 또 부족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우 개선이죠. 노조의 본연의 역할은 사실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모든 직군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거는 객관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최근에 우리가 채널 A로까지 옮기고 있잖아요. 기자 직군이 그나마 처우가 가장 좋은데 채널 A로까지 가고 있다는 건 채널 A가 어쨌든 우리보다 더 처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 법인카드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 임금 협상에서 모든 직군이 고르게 처우가 개선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임금 협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회사의 처우가 이렇게 나빠진 장기적으로 나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률 인상 방식을 고집했다는 거거든요. 이 정률 인상 방식은 어, 아예 연봉제로 100% 넘어가는 것보단 나았지만 우리가 이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갈 때 호봉제적 성격을 남겨두기 위해서 2.5% 고정승급이라는 걸 박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초부터 저임금으로 시작했던 저연차 혹은 저임금 직원들은 계속 그 정률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의 발목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액 인상과 정률 인상을 섞어서 혼합형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일부 관철돼서 이것도 뭐 매일경제랑 같이 이제 연대를 해서 관철시킨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200만 원대의 정액 인상이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정액 인상과 정률 인상을 섞어가면서 이 임금 인상의 폭을 좀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주 우리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연차와 저연차 간의 어떤 임금 격차 문제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 회사의 되게 아픈 손가락이 이 정규직 전환자들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미술부나 편집부나 이렇게 프리랜서 파견직 계약직부터 시작했던 그 분들은 사실 똑같은 우리 회사 직원이고 또 타사에 비교해서도 성과를 열심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처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년 차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여전히 뭐 3천대 뭐 언저리에 묶여 있다든가 그건 왜냐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2.5%씩 정률 인상을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폭이 계속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면서 고연차와 저연차 간의 어떤 격차 해소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출신들 간의 격차 해소 이거를 이제 두루두루 해나가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사제재국장 임명 동의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견제 장치를 만들었는데 사실 시사지작국은 보도국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부서보다 외압과 간섭의 어떤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아이템을 선정한다든가 출연자를 섭외한다든가 할 때 항상 외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명동의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온 외압을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딱 쳐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이렇게 의식을 가진 좋은 선배가 시사제국장으로 오셔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처럼 보도제국장 낙마자가 시사제국장 온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이렇게 유탄의 피해를 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임명동의제를 시사제작국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이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고 애초에 방통위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던 취지에도 맞다. 왜냐하면 이제 YD 뉴스야말로 그런 외압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사제작국장도 임명동의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 성과금을 받습니다. 사실 노조의 원래 입장은 연말 성과금은 균등 지급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100%, 150%뭐 이렇게 주긴 하는데 사실상 그 기준도 되게 명확치가 않고 항상 도대체 누가 왜 150%를 받고 누가 100%를 받는 거냐에 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액수도 크지도 않아요. 기껏해 5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 차인데 이것 때문에 다 마음의 상처, 마상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균등 지급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균등 지급이 어렵다면 회사는 경영 방침이라고 하니까 정균등 지급이 어렵다면 차라리 부서장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다면 평가제를 하자. 부서장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이제 약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부서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부서장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직원들도 그런 걸 바탕으로 또 부서장을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면 평가제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더 건전한 평가 방식이고 연말 성과금에 대한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플랜 B 위원회. 이건 이제 저희가 지난 인터넷 때 사측에도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6개월 영업 정지가 어쨌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재판에 승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뭐 노조에서도 힘을 보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탄원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항은 노조는 그래도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2심에서도 패소하고 3심에서도 패소해서 2년 뒤든 3년 뒤든 실제로 6개월 영업정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회사는 물론 임금과 처우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노사 합의를 맺었지만 예를 들면 취재 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 부분은 근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수당을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떤 편법적인 형태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변함없이 근무를 한다. 근데 어떤 근무를 하냐? 예를 들면 방송은 못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뉴스를 내보낸다든가 YD 뉴스 같은 걸 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디지털로 지금도 일부 디지털로 뉴스를 보내고 있지만 디지털 뉴스를 본격적으로 디지털에 맞는 방식으로 기사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MBN의 인지도와 또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각 부서가 실제로 영업 정지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을 지금부터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게 바로 플랜 B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거고 이건 노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노사가 함께 협업을 해서 플랜 B 위원회를 설치해서 담당자를 전임자로 한 명 세우고 그 전임자가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만약에 방송 정지가 되면 6개월간 어떤 업무를 하겠다.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걸 부서별로 쫙 돌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업무 계획을 세우고 그 업무 계획에 맞는 어떤 교육을 또 신청을 해서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플랜 B를 세우고 그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나면 그걸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회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6개월 영업정지를 대비하겠다. 6개월 영업정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음날 이렇게 근무하겠다는 업무 매뉴얼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서별로.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또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랜 B를 차근차근 2, 3년을 내다보고 준비해 나가자. 그게 또 따지고 보면 앞으로 어차피 유튜브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의 어떤 새로운 뉴 미디어에 적응하는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를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만 말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플랜 B 위원회 제안이고 작년에 이거를 제안했을 때 이동원 대표도 그거 좀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걸 왜 임금 협상 때 얘기하냐? 이거 임금 협상 때 할 얘기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임금 협상 말고는 그런 얘기를 할 창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 플랜 B 위원회도 노사가 함께
제가 당선되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임금 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임금 피크제를 뭐 폐지하자거나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임금 피크제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승진하면 57세, 승진 못하면 55세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노사합의에 따르면. 그러면 월급이 절반으로 깎여요. 그러니까 6개월치 월급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개월치, 그 다음에는 4개월치를 받고 퇴직하게 되는데 그러면 월급을 50% 깎고 시작하는 임금 피크제는 너무 심하다는 거지. 타사 어디를 봐도 이렇게 급격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대개야 90%, 80%, 뭐 70%이 정도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6개월, 5개월, 4개월 이렇게 깎여버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노사협상으로 갑자기 하려고 하면 회사가 어차피 회사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조만간 정년 연장이 아마 이 정부 안에서 큰 이슈가 될 거고 그 정년 연장법을 개정하면 우리 임금 피크제는 55세, 57세 이렇게 나이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해서 예를 들면 52세가 된다. 그럼 그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다시 맺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회의 창을 활용해서 임금 피크제를 정상화하자. 적어도 지금 같은 50% 깎고 시작하는 이런 급격한 임금 피크제는 이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일종의 어용노조 시절에 전 전임 노조위원장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매경이 시행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임금 피크 때문에 퇴직 전에 거의 한 개인당 예를 들면 임금 피크 직전에 연봉이 한 1억쯤 된다고 치면 절반이 깎이는 거니까 3년에 걸쳐서 한 1억 6천 정도로 손해보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노후 자금의 어떤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임금 피크 전에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 대학원 등록금 지원. 이거 사실 아시죠? 우리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결혼 안 한 미혼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릴 때 퇴직을 하게 되면 이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거지.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말이나 뭐 이렇게 야간 대학원을 다니겠다. 아니면 뭐 한 1년 정도 휴직하고 대학원을 다니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대학원 등록금 지원을 받으면 대신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을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그걸 누가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 회사가 돈이 더 들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게 되어 있는 복지 혜택을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밥값 걱정은 MBN. 그 지금 MBN 직원들이 예를 들면 주말에 나와서 출근을 한다든가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돈을 더 쓰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출입처에서 밥 먹을 때 자꾸 이렇게 출입처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밥 사달라고 하는 건 사실 모양새 좋지 않잖아요. 이거 정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법인카드를 지급을 하면 그러면 어쨌든 출입처에서 저쪽이 한번 사면 나도 밥 한번 살 수 있고 그 자연스럽게 주제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법인카드 영수증 처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영치부도 지금 식비 지원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식비 이게 오디오맨과 그 기사님에게 5천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취임한 지 6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서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적어도 지금 최근에 이 물가 인상을 고려 물론 이제 뭐 니네 월급 속에 다 있다. 뭐 식비 지원 다 월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그에 맞게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수증 처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치부가 하는 식비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와이드 팀도 지금 우리 팀원들만 있는 게 아니죠. 프리랜서 제작진, PD, 뭐 작가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친구들 식사할 때 예를 들면 정규직 이렇게 PD들이 산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작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쓰는데 그 제작 지원비라는 것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특보를 하게 돼서 일이 늘어나면 식비를 각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제작 지원비도 좀 현실화해서 늘리고 물가 인상에 따라서 늘려서 적어도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내 돈 내가면서 손해 본다는 느낌이 없게끔 적어도 밥값 걱정을 해결하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뭐 JTBC나 TV조선 이런 데는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구내 식당 식비를 100원만 받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구내 식당을 가진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회사가 지원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직원들이 식비 내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조 사무국장. 이게 제가 노조위원장이 나오니까 그럼 사무국장은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무국장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당선된다면. 그리고 사무국장 임기가 저는 2년이었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현업으로부터 오래 멀어져서 사실 현업에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보였고.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 임기를 1년으로 낮춰서 1년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1년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노조 전임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이 당선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사무국장 하실 분을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협의를 거쳐서 1년 차에 하실 분 그리고 2년 차에 하실 분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실 분 그리고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하실 분 이렇게 두 분을 모셔서 1년씩 1년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임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노조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회사 안에 더 오래 남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 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노조가 굳건한 기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노사협의회, 공정위원회, 편성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노사협의회는 주로 복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공정방송위원회는 우리 회사의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편성위원회는 제작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점에 편성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노사 간의 대화하는 공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요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또 회의록을 작성해서 전체 조합원 방에 공지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 안건도 취재하고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억지로 모셔서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그냥 앉아만 계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노사협의회 공정위원회 편성위원회를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종편 중에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노사 간의 정기적인 대화 테이블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카톡방에 공정방송위원 자문위원회, 편성위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는 놨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있고 저희가 좀 이렇게 그분들께 너무 현업을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면 이런 자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정식 회의를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 사전 온라인 회의를 우리끼리 열어가지고 그동안 제보된 안건들을 갖고 우리가 사전 토론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얘기가 되는 걸 뽑아서 한 개든 두 개든 뭐 꼭 개수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더라도 정말 회사의 어떤 아픈 지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고 고쳐야 될 지점들을 얘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제와 균형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회사 안에 어떤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제가 카드 뉴스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이거 말고도 우리 회사에 묵은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저는 6년간이나 노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회사의 사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군의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직군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사실 기자 생활만 했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떤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사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또 지난 집행부가 저희 집행부가 약간 좀 너무 강성이다.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스럽게 회사를 반대한다, 뭐 발목 잡는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일리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회사를 반대하고 무조건 이렇게 발목 잡고 이러기보다는 회사가 하는 얘기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들어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회사의 해묵은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조가 되겠다.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더 좋은 회사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